건강을 위해 매일 물 2리터씩 마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실 텐데요. 수분 부족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단순히 갈증 해소를 넘어서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와 WHO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적절한 수분 섭취를 하는 사람들의 건강 지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현저히 우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NIH에서 25년간 추적 관찰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그룹이 만성질환 발생률이 낮고 조기 사망 위험이 최대 21%까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물은 생명의 원천이자 천연약물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과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오히려 우리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뇌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는 습관은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신장에 과부하를 걸고 심각한 경우 뇌부종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신 선수들이 쓰러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잘못된 수분 섭취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물이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능과 함께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물 마시기 습관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물이 우리 뇌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물을 조금만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듣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우리 뇌의 무려 7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는 뇌세포들이 제대로 된 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기인 동시에 가장 예민하게 수분 부족에 반응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UCL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단지 2%의 탈수만으로도 작업,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RAM이 부족할 때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가 뇌 기능을 개선하는 메커니즘입니다. 물이 우리 뇌에 충분히 공급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세포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더욱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막힌 도로가 뚫려서 교통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또한 적절한 수분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기억력과 집중력 그리고 학습 능력까지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테스트에서 평균 23%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 한 잔으로 우리 뇌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의 뇌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물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신장과 비뇨기 건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신장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우리 신장은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면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하는데요. 적절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면 이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체내 독소와 노폐물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됩니다. 특히 요로 결석 예방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절대적입니다. 농축된 소변에서는 칼슘과 수산염 같은 물질들이 쉽게 결합하여 결석을 만들지만 충분한 수분으로 희석된 소변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결합할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치 진한 설탕물에서는 설탕이 쉽게 결정화되지만 묽은 설탕물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물에게도 적용되는데요. 단시간에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면 우리 혈중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심한 경우 세포들이 부어오르면서
뇌부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실제로 마라톤이나 장거리 운동 중에 물을 과도하게 마신 선수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수분 섭취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을 마실 때는 양보다는 타이밍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물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과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조합 중 첫 번째는 바로 알코올입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탈수의 주범인데요. 술을 마시면서 물을 함께 마신다고 해서 탈수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바쁜 간과 신장이 동시에 과도한 수분까지 처리해야 하니 이중으로 고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고당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데 여기에 물까지 대량으로 마시면 혈중 농도가 급변하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직후에 이런 조합으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하면 오히려 탈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짠 음식과 함께 과도한 물 섭취인데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조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 수박, 멜론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들인데요. 이들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제공해 줍니다. 마치 천연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죠.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녹색 채소와 함께 만든 스무디입니다. 시금치, 케일, 오이 등을 갈아서 만든 스무디는 수분과 함께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 각종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레몬이나 라임을 넣은 물인데요. 구연산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는 동시에 비타민C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트를 넣은 물이 있는데 민트의 멘톨 성분이 소화를 촉진하고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주면서 물 마시기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조합들은 단순한 물 섭취를 넘어서 건강 증진까지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마시는 타이밍인데요. 아침에 기상 직후 한 잔의 물은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최고의 시작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처음 시동 걸 때 예열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몸도 아침에 충분한 수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모든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 능력을 향상시키지만 식사 직후에는 소화 효소를 희석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1-2시간 전에는 소량의 물을 마셔서 밤사이 탈수를 예방하되 너무 많이 마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장량은 자신의 체중의 30ml를 곱한 값이 기본이지만 운동량이 많거나 더운 환경에 있다면 더 많이 마셔야 하고 신부전이나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간단한 자가진단 방법으로 자신의 수분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한 수분 상태이지만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깝다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예요. 입안이 마르고 침이 끈적해지거나 피부를 꼬집었을 때 원래대로 돌아오는 시간이 2초 이상 걸린다면 탈수 신호입니다. 두통이나 현기증이 자주 발생하고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수분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손발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면 과도한 수분 섭취일 가능성이 높으니 양을 조절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체크만으로도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은 우리 뇌를 젊게 만들고 신장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치료제이지만 잘못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알코올이나 고당 음료와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하고 대신 오이나 레몬, 민트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
아침, 기상 직후 한 잔으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체중에 30ml를 곱한 양을 기준으로 하되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올바른 수분 섭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고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